할아버지, 추파남이 뭐예요? 얘끼 이 녀석아, 이 하레비가 추남은 아니지. 할아버지, 추남이 아니라 추파남이요. 추파남이라. 이제는 아재가 되어버린 두 소년들의 본격 추억팔이 토크쇼라고 할 수 있지. 추억이요? 그래, 90년대생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만화, 노래, 장난감, 음식 등등 다양한 추억을 파는 바로 그 추억을 파는 남자들, 추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추파남의 열정이 넘치는 열정남 니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파남의 말 많고 탈 많은 설명충 에바꽁치입니다. 네, 드디어 스튜디오지들의 추파남 2회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좋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추파남 첫 회 기획에 들어가서 막 컨텐츠도 고르고 녹음도 하고 그다음 편집 진짜 힘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네, 편집을 다 맡아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편집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어느새 두 번째 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진짜 저와 니케 씨가 이제 추파남을 시작하자고 이야기한 뒤로 참 이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하고픈 일들을 직접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저희가 실행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둘이 사실 뭐 저보다는 이제 니케 씨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굉장히 강하시죠. 실천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저를 잘 끌고 가셨어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고충들이 있었을까요? 뭔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서로 느낀 점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나 편집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이렇게 뭔가를 창조해내시는 분들의 그런 편집 실력과 그런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진짜 저희가 뭐 1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편집해서 올렸는데 좀 고퀄리티 다른 분들의 편집보다는 아직은 많이 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약간 뭐 당연히 저희가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미숙한 점이 많죠. 능숙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통화량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죠. 저희 통화를 많이 했죠. 거의 여자친구보다 통화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거의 뭐 숨겨놓은 그런 그런 식으로 파고들지 맙시다. 그런 관계는 또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틈만 나면 통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상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저는 이제 확실히 이번에 녹음하면서 느꼈던 게 느낀 점들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지난번에 그리고 또 제가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지금 감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콧물이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지? 하여튼 여기 오면은 약간 콧물이 계속 스튜디오 안에서 콧물을 훌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왜 이러나 싶은데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감기에 걸렸어서 목소리가 조금 제 스스로 듣기에는 별로였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녹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본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제 이 새끼 욕하면 안 되죠. 어차피 자신들에 대한 말이니까 이 녀석들 그냥 대충 녹음하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대본도 다 짜고 이제 나름 열심히 짭니다. 열심히 짜서 녹음을 하는 건데 이게 대본에서 딱 쓰여 있는 그런 대사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웠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얼큰한 애를 약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살려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저는 첫 해치고는 꽤 괜찮았다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실드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되게 방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그때 이제 1회 녹음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한 게 이게 생각 외로 첨봉이 굉장히
굉장히 좀 물론 거기서도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여러 번 등장했다는. 거의 뭐 비룡보다도 약간 주인공급으로다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천봉. 저는 좋습니다. 저는 천봉을 최애캐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돼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봉이 인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불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쉬운 감이. 저는 천봉 사랑합니다. 네, 있었고요. 니케 씨는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얘기? 저도 생각보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지금 반성회를 하는 기분인데. 네, 그러네요. 약간 그렇죠. 처음부터 약간 반성회를 시작하네요. 네. 저희가 그래도 반성을 해가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 이런 반성회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말을 많이 절어요. 거의 뭐 절름발이 수준으로. 네, 거의 제프 수준으로다가. 그쵸. 네. 그쵸. 절름발인 줄 알았어요. 네. 그쵸. 그리고 발음이 되게 생각보다 부정확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하고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발음이 그쵸. 뭐 그렇게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남정네들의 그냥 편안한 수다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발음이나 목소리가 막 특출나거나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그다음에 하고 추억을 있습니다.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가끔씩 뇌사 상태에 빠져요. 뇌사 상태요? 그렇죠. 그 묵음 처리가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사실 저희가 편집을 해놔서 그렇지 묵음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둘이 정적이 흘러요. 맞아. 그게 원본은 이제 저희가 안 올렸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원본을 딱 들어보시면은 갑자기 지금처럼 그렇죠. 말이 없어져요. 갑자기 지금처럼 말이 없어지는 상태가 둘 다 뇌가 멈춰버리죠. 네네. 그런 분 있었죠.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반성을 했으니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같이 성장하고 구독자분들이나 들어주시는 분들의 힘을 입어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보답해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에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추파남 첫 회에 대한 반성회는 한 이쯤으로 하고, 자, 오늘 추파남이 팔아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회차의 요리왕 비룡 저의 최애 만화 중 하나죠. 좋았죠. 굉장히 얼큰한 그런 애니였지만 오늘 팔아볼 애니메이션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필살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확실한 컨텐츠죠. 그렇죠. 그렇죠. 인기가 대단한 그런 애니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그야말로 얼큰하죠. 아마 90년대생 아니죠.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애니메이션, 바로 카드캡터 체리입니다. 와, 왔어. 예스. 오케이, take it. 됐어요. take it. take it 왜 나오는 거죠? take it. take it 왜 나오는 가져왔다 이거죠. 네,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파남 기획을 하면서 여러 애니메이션을 후보로 놓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비룡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죠. 식욕이 없으신 탓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체리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거의 카드만 언급을 해주시면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냥 바로 술술 나와버리는 그 정도로 좋아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니케 씨도 너무 좋아하는 애니라서 저희가 이번엔 별로 고민 없이 바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 사람들 치고 카드캡터 체리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남녀 불문하고 진짜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당시에 체리를 한 번도 안 본 녀석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녀석은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거는 야동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야동을 한 번 그렇죠. 그런 명언이 있긴 합니다. 아주 좀 인용을 해왔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파급력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남녀 구분하지 않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네. 그거를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습이었고요. 네, 그렇죠. 사실 급포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웃자고 한 얘기긴 한데 사실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당시엔 또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여자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죠. 특히나 남녀 간에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애들 치고 뭐 막 천사소녀 네티랄지 막 웨딩 피치, 세일러문 보면서 안 보는 척하는 애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정말 팩트예요. 그거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말은 없었지만 숨덕들이 숨겨져 있는 덕후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숨덕들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저 역시도 이 애니메이션은 좀 몰래 훔쳐서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건 뭐 다 봤어요, 사실. 네, 진짜 다 봤을 거예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억의 만화 저희의 필살기, 그렇죠. 카드캡터 체리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는 사실 설명충인 제가 등판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오늘 하고픈 얘기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한 덕후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작품 소개는 니케 씨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회만큼은 제가 설명충의 역할을 좀 해주시죠. 역할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위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위키에서 좀 정보를 많이 가져왔어요. 일단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원제는 카드캡터 사쿠라입니다. 일본의 유명 작가 집단인 클램프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이죠. 만화는 일본의 순정 만화 잡지 나카요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좀 생소하고요. 나카요시에서 199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연재되어 단행본 12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생각보다 단행본의 수는 좀 적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NHK 위성방송 BS2 채널에서 총 70화 분량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NHK에서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 방송이 일부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카드캡터 체리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본에서도 여러 번 재방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최근에도 계속 재방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까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데 그때도 어디 채널을 돌리다가 그렇죠. 그때는 케이블이 뭐 약간 이상한 채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상하게 걸리는 채널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색반전돼서 나오는 채널도 은근히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막 가끔 돌리다 보면 되게 이상한 채널들 막 찌지직 거리는데 가끔씩 장면 뜨는 막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런 채널이 그런 채널도 은근히 있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온 얘기를 좀 해보면 국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캡터 체리라는 제목으로 서울문화사의 소녀만화 잡지 밍크에서 98년부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단행본도 12권으로 완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06년에는 완전판 12권이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저작권이 학산문화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목을 카드캡터 사쿠라로 바꿨고 6권으로 새로운 애장판으로 요즘 이렇게 애장판이나 신장판으로 좀 예전의 만화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장판이 다시 발매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제가 자주 가는 그런 서점에 가서 봤는데 표지나 이런 게 되게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끌어넘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사지는 않았습니다. 니키 씨가 그리고 굉장히 만화책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그렇죠. 만화책 엄청 모읍니다, 저. 혹시 이런 순정 만화 모으시는 것도 있었나요? 저는 근데 성향 자체가 소년 만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정 막 이런 쪽 스포츠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정 만화는 제가 모은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카드캡터 체리의 경우에는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그런 만화기 때문에 소유 욕구가 좀 어느 정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살지 몰라요. 기회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2기가 방영되고 있던 1999년 6월 16일부터 카드캡터 체리라는 제목으로 SBS에서 만화왕국
아, 만화 왕국이죠. 그렇죠. SBS에서 방영되기 시작해서 네. 주 2회. 네. 주 2회로 방영됐어요. 뭐 드라마처럼. 그 월수 드라마, 월화 드라마 막 네네. 그런 드라마처럼 주 2회로 방영이 되고 요즘엔 주 1회 방영이 좀 거의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주 2회로 방영이 되었고 그런 인기를 힘입어서 중반부에는 주 4회로 방영이 되었고 방영 스케줄로 따지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결이 되었죠. 그렇죠. 솔직히 옛날 만화는 이렇게 동시에 완결되기가 굉장히 힘든 만화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일본에서 완결이 다 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몇몇 애니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애니들을 따지고 보면 그 일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은 애니메이션들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판권들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완결이 되고 나서 인기가 없었던 그런 만화들을 싼 값에 좀 들여와서 많이 로컬라이징해서 방영을 한 걸로 알아요. 뭐 그 중에는 뭐 일본에서도 뭐 인기가 좋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았던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인기가 없었던 작품을 들여온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데 일본에서 유명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꾸러기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알잖아요. 똘기덩이 호치세츠 미사츠 유긴묘 이거. 근데 수비간질 외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의외로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측이지만 좀 인기 없는 것을 싼 가격에 좀 들여오지 않았나 싶은데 체리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완결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당시에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해 주던 애니메이션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방영판에는 그런 외색 문제들, 뭐 그렇죠. 기모노를 입었달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상 몇 화 정도가 잘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그 18회인가요? 그게 이제 아마 이 체리랑 그 뭐 청명 오빠랑 뭐 이제 뭐 도진 오빠랑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여름 축제를 가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여름 축제는 유카타를 다들 입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화 자체가 아예 그냥 방영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옛날 만화들은 진짜 빡시게 로컬라이징을 했어요. 굉장히 막 이름들도 완전한 한글화해서 바꾸고 지명도 꼭 굳이 우리나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만화들이 다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쵸? 어렸을 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 일본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를 만났어요. 되게 어린 조카인데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만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조카랑. 조카랑. 조카가 몇 살이죠? 7살입니다. 7살과 24.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무슨 만화를 좋아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짱구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같이 투니버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조카는 뭐 도라에몽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다 일본 거야 라고 했더니 믿지를 않더라고요. 아니래요? 한국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팩트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줬죠. 자, 도라에몽의 집을 봐라. 다다미가 깔려져 있다. 우리나라엔 저런 게 없다. 등등으로 이래서 하나하나 조곤조곤 포켓몬스터랄지 도라에몽 등등등 다 일본 만화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알고 보는 게 더 나아요. 제 생각에. 충격을 받지는 않던가요? 살짝 충격을 받은 느낌이던지 약간 묵음으로 좀 일관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 나중에는 뭐 이해한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저와 이제 다른 방으로 각자 흩어져서 욕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일깨워줬습니다. 그렇군요.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맞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줄거리를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품은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생 키시모토 사쿠라. 그러니까 국내판. 키시모토가 아니죠. 키노모토 사쿠라. 그렇죠. 키시모토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키노모토 사쿠라. 국내판에서 유체리 씨죠. 그렇습니다. 유체리 씨가 어느 날 마력이 깃든 크로우 카드의 봉인을 풀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카드의 봉인이 풀림과 동시에 카드의
파수꾼 중 한 명인 케로베로스. 그러니까 케로베로스가 네. 선택자인 거죠. 그죠? 네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케로베로스가 체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 소민영 녀석이 네. 드러내게 되고 주인을 잃은 카드들이 이제 강력한 힘으로 세상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케로베로스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네. 케로베로스가 은근히 설명 중이에요 여기서는. 이 만화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암시하고 너가 세상을 지켜라. 크로우 카드를 다시 모아라. 네. 라는 이제 임무를 받고 네. 카드 캡터가 되어서 네. 이제 카드들을 봉인하는 그런 체리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그런 만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만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된 줄거리는 그런 카드들을 모으고 그 카드들을 모음으로써 이제 체리가 마력을 키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성장하는 마법사로서 성장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강조를 했던 게 북미판이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외에는 사실 또 굉장히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러브 라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또 사랑 이야기들이 또 아름다운 사실 따뜻한, 로맨스, 네, 로맨스예요 이거 사실. 장르죠.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북미판 같은 경우는 빼가지고 네, 좀 따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거는 이따가 또 저희가 뭐 주제가 얘기하면서도 다루긴 할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카드캡터 체리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모습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키를 조금 참조를 했는데 거기에 위키로입니다. 조금 살을 덧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만화가 마법소녀 장르죠. 마법소녀물. 아예 따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 그렇게 마법소녀라는 느낌이 덜 들어요. 체리는. 네, 그렇죠. 덜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분류를 해보자면 이제 마법소녀 쪽에 들어갈 마법을 수가 쓰는 소녀니까요. 네, 그렇죠. 뭐 마법소녀 내지는 변신소녀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조금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작중 주인공들한테 시련을 주는 인물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곧 악의 세력은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건선징악의 내용이 없네요. 네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절대 악의 어떤 세력이 등장해서 막 그들이 주인공들을 괴롭히고 막 주인공들은 그들에 맞서 싸우다가 이제 뭐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카드의 주인인 크록 리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악의, 그러니까 카드를 모으는 이제 체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격에 있는 인물이라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 어떻게 보면 조력자, 그러니까 체리를 도와주죠. 뭐 꿈에서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설명을 막 도와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크로우 카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네, 맞아요. 그 후반부에 또 이제 에리얼이 등장하는데 에리얼도 마찬가지의 캐릭터예요. 뭐 이제 나중 가서 다 밝혀지긴 하지만 뭐 중간중간에 계속 뭐 의미심장한 말들을 꺼내면서 막 굉장히 좀 뭔가 악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인물처럼 묘사가 됩니다만 이제 사실 뭐 그런 인물은 아니고 네. 에리얼 또한 거의 뭐 조력자의 위치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악의 세력이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 만화가 마법소녀 내지는 변신소녀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 코스튬에 관한 것, 그러니까 복장이죠. 그렇죠. 변신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맞춤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 변신 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각각. 네네. 근데 체리는 그런 게 없죠. 네, 체리는 엄밀히 말하면 복장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무슨 마법의 힘으로 그 복장을 막 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체리의 친구인 지수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죠. 부자이고 굉장히 뭐 손재주가 좋은 것인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체리한테 그걸 입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뭔가 이런 그런 변신 씬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매번 바꿔 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만화에서 재밌는 게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보통 뱅크 씬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늘 나오는 장면을 이제 따로 뱅크처럼 은행처럼 네, 모아뒀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쓰는 그러면로써 약간 조금 그림의 어떤 뭐랄까요 노고를 덜 할 수 있나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 그래도. 네. 조금 거저먹기 좀 거저먹기 그렇죠. 근데 안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네네 뭐 그래서 그런 뱅크신이 있기 마련인데 체리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그렸대요. 그래서 그렇죠. 뭐 입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냥 뭐 봉인 해제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항상 일일이 다 그렸다고 해요. 매번 뭐 동작은 똑같은데 복장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네. 녹여냈군요. 네, 거의 뭐 사람을 녹여냈습니다. 그런 굉장히 전설의 어떤 애니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방영했을 때 이제 재방영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케이블 같은 데서 재방영 많이 해주기도 엄청 했죠. 재방, 네. 3방 막 네. 장난 아니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방을 많이 했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청률만 놓고 봐도 거의 뭐 SBS 방영 당시에는 최고 시청률이 30%가 넘어섰다고. 대단하네요. 그 나라라 슈퍼보드 이후로 이렇게 시청률 높은 애니메이션이 또 있었나 싶네요. 네, 굉장히 그때 사실 거의 뭐 애니메이션 이제 공중파에서 해주던 그 시기에 거의 끝물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황금기의 마지막이죠. 네, 황금기의 마지막. 만화 왕국 SBS를 통해 많은 애니메이션을 받고 했지만 거의 황금기의 마지막쯤이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정확히는 최고 시청률 37%까지 찍었다고 해요. 체리가. 네. 장난 아닌데요, 진짜. 근데 이제 요새는 사실 뭐 TV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체들이 다양한 게 있어서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시청률을 나올 수가 없죠. 꿈의 시청률이죠. 지금은 그렇죠. 뭐 만화가 37%라는 건 엄청난 거죠. 네. 거의 뭐 요새는 20% 넘기도 어려운데 예능이나 뭐 만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시절에는 그런 방송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만화나 드라마나 다 해가지고. 그쵸? 그때는 뭐 말씀하셨듯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아무래도 그런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높았긴 했지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체리의 그러니까 체리의 어떤 인기를 이제 반영해주는 또 에피소드가 일본 현지에서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은 몰라요. 근데 뭐 있었다라고는 들었어요. 되게 막 비극적인 일이. 굉장히 그렇죠. 비극입니다. 아마도 비극이고 그래서 이 비극의 이름은 바로 무사시마루의 비극이라고 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방영했을 때 마지막화, 그러니까 최종화를 방영하던 하필 마지막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카드캡터 사쿠라를 녹화를 하면서까지 보는 그런 열성 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녹화 많이 해요, 진짜.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달라지긴 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예약 녹화 같은 거 꼭 해서 막 보고 막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애니메이션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짱구에서도 막 액션 가면 뭐 녹화를 해달랄지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 각종 여타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녹화에 대한 얘기가 일상물 쪽에서는 녹화에 대한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녹화를 많이 하고 그게 보편화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화를 방영하던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NHK는 이제 국영 방송이잖아요, 일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모 경기 같은 것들도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카드캡터 체리가 방영하기 전에 스모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비극의 냄새가 나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길어졌던 거예요. 그 스모 경기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카드캡터 체리의 어떤 방영 시작이 조금 늦춰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항상 예약 녹화를 하던 팬들은 몇 분부터 해서 몇 분까지 딱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시간으로 항상 녹화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체리가 잘린 거죠. 그 이제 예약했던 게, 그러니까 녹화했던 게 잘린 거죠. 그래서 하필 그 잘린 그 장면이 최종화였고 또 최종화에서 가장 어떤 하이라이트, 이제 하이라이트였던 게 이제 체리와 샤오량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팬들이 굉장한 어떤 항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후에는 이제 따로 그 위성 방송에서 애니를 방영해줄 때 그 편성을 아예 안 겹치게끔 그렇게 바꿨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엄청났네요. 그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근데 왜 무사시마루죠? 이게 무사시마루의 이름이 붙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스모 경기 중에 이제 스모 선수 중에 한 명이 무사시마루인데 그 선수가 졌어요. 그래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사시마루의 어떤 그런 원통한 심정과 이제 그 체리의 그 끝부분을 같이 시청하지 못한 팬들의 그런 원통한 심정을 담아서 무사시마루 비극이다. 엄청난 사건이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체리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반증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에피소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그거를 또 이제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네네네.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잘렸던 부분과 함께해서 네. 그 스모 영상까지 한 그런 네네. 원본 영상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같이 그냥 황당하겠네요. 네, 눈물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아, 무사시마루의 비극. 네, 무사시마루. 발음하기도 쉽네요. 네, 무사시마루. 무사시마루.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그 극장판을 제대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네. 그 카드캡터 체리가 엔딩이 딱 났을 때 저는 딱 그렇게 완결이다라는 것보다 좀 아쉬운 면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아끼던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뒷얘기가 듣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샤오랑과 체리가 어쨌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둘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극장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저 어렸을 때 보긴 봤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기억에서는 거의 까먹었는데 뒷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좀 극장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극장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극장판이 당연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요. 네, 2편이 있습니다. 2편. 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99년, 그러니까 1999년 8월에 상영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 편은 2000년 7월에 상영이 됐었는데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 고배 작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고퀄의 어떤 작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극장판 자체가 네네.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퀄이고 뭐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상을 받을 만하다. 네, 그런.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몇 장면들만 떠올려봐도 되게 고퀄리티라는 느낌은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편은 사실 그 중간 이제 체리 애니메이션이 하던 중간에 나왔던 작품이라서 중간 부분이군요. 네네. 그래서 약간 방학 시즌 때 체리가 어떤 일들 겪었는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편의 경우가 이제 니케 씨가 궁금해하셨던 대로 그 애니메이션 끝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짝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2편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부터 4개월 후의 시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다 들어있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애니메이션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결말, 그냥 인형을 나눠주고 서로 그냥 좋아한다는 것 정도만 그냥 확인했던 그런 이제 그런 결말에 조금 아쉬움을 느낀 시청자들이라면은 이제 극장판 2기를 통해서 체리와 샤오랑의 어떤 진전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스포 금지긴 한데. 네, 혹시 안 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스포를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말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그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은 진짜 이상하리 마치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쵸.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그러니까 조금 끊긴 계단에서 중간이 끊겨 있는 계단에서 그렇죠. 체리가 위에서 샤오랑이 있는 쪽 아래로 점프를 하면서 안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장면. 이게 극장판이 이렇게 뇌리에 남았다는 건 굉장히 괜찮았던 극장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 다시 보고 싶네요. 다시 봐야겠어요, 전. 그리고 그 2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된 줄거리에 나오는 카드가 굉장히 그 사기예요. 사기입니까? 네, 거의 뭐 사기캐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스케일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줄거리 자체가.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 극장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아껴두도록 하죠. 왜냐면은 지금 에바공식 씨가 말해버리면 제가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요. 그만 말하세요. 네네. 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캡터 체리가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또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클리어 카드 편. 네, 그렇죠. 그래서 2016년부터 작품 20주년을 기념해서 신 에피소드가 지금 연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만화로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발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번역본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챙겨보긴 했는데 사실 불법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아, 너무 궁금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정발까지 못 찾겠어요. 네. 저는 만화책을 삽니다.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는 에바꽁치는 저죠. 네. 미쳤죠. 네, 사실 니케 씨는 사실 이런 얘기 하셔도 되는 게 진짜 다 책을 사서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서 읽어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도 궁금해서 챙겨봤는데, 네네. 뒷얘기들이 나와요. 드디어 중학생들이 되고. 아, 중학생이 됐나요? 네,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샤오랑과 체리가 이렇게 좀 끈끈해져 있어요, 더. 네, 끈끈하다 표현하면 약간 우정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좀 더 이렇게 커플 같은 느낌이 좀 더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나오면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화도 결정이 되어 있어서 PV 영상까지 나왔죠, 지금. 아, 네네. 그래서 저는 그 PV 영상을 보지 못했고 그냥 그 거기에 있는 화면 이제 약간 썸네일 같은 것만 잠깐 봤는데 스샷들을 보셨군요. 네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보다 많이 화사해졌다, 톤이. 아, 그쵸, 맞아요. 좀 깔끔해진 느낌이죠. 굉장히 좀,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 좀 더 이렇게 얼굴이 얄쌍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 얄쌍해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PV 영상 보면서 느꼈던 건 작화가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억이 많고 이렇게 소중한 작품들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돼서 나오는 경우가 요즘 좀 추세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 쿠루쿠루도 현재 그 리메이크돼서 나오고 있고 세일러문의 경우에도 나오고 있는데 체리의 경우에는 PV 영상만 봤을 때 작화가 진짜 꽤 괜찮아요. 그래도 볼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했을 때 작화가 구려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팬들이 이제 좋은 추억으로 묻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막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꽤 괜찮다라는 게 첫 생각이었어요. 그 예를 들어 세일러문의 경우에는 작화가 너무 많이 바뀌고 좀 그 얼굴 비율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체리 경우에 꽤 괜찮다라는 걸 들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구작의 작화랑 신작의 작화를 비교해놨을 때 신작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구작이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점, 이게 가장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예전 작화가 더 괜찮다기보다는 그만의 맛이 있고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계속 많이 발전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꿀리지 않고 이런 매력들이 구작에서 더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점이 아니고 괜찮은 점이고 그렇죠. 왜 이러죠? 괜찮은 점이고 그다음에 놀라운 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옛날만 해서 느껴지는 맛과 멋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역시 황금기. 아, 그렇죠. 그 약간 이 작화가 좀 바뀌었다는 거 하니까 드래곤볼 슈퍼도 굉장히 그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드래곤볼 슈퍼는 작품이 굉장히 그러니까 드래곤볼 슈퍼는 너무 까이고 있잖아요, 사실. 작품도 작품대로 까이고 스토리도 스토리대로 까이고.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손 50이 아니라 손 60. 60이 됐죠. 60이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60이의 어떤 그런 액션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되는 작품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는 작품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쿠루쿠루의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리의 경우에는 일단 PV 영상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제발 잘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원작과 애니메이션의 어떤 차이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번 비룡 때는 제가 만화를 다 봤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에바꽁치 씨가 워낙 체리 덕후여가지고 저는 단행본은 안 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바꽁치 씨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좀 세 가지 차이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만화의 시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 같은 경우는 점프를 잡는 장면, 그러니까 점프라는 카드를 잡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점프부터인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크로우 카드가 날아가 버린 그런 사건은 이미 2개월 전의 일입니다. 만화에서는. 그리고 원작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이미 윈디하고 우드를 잡은 상태예요. 그러면 잡는 장면이 안 나고 윈디랑 우드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겁니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잡았어라는 식으로 그냥 한 컷 정도로만 언급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니판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남아있던 카드 없이 전부 날려버렸고 윈디는 그냥 지가 지 발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보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카드가 담긴 책을 열어서 카드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은 동일한데 윈디가 이제 윈디를 읽음으로써 마력이 발동돼가지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바람에 그렇죠, 의해서.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따라서 윈디는 체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카드로 그렇죠. 윈디를 갖고 시작하죠. 네, 그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정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후 카드 봉인 순서 조금씩 달라요. 원작이랑 애니메이션이랑. 아 그렇겠네요. 네네. 어쨌든 뭐 처음 시작부터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순서도 달라지고 순서가 달라지니까 이제 봉인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잡기 위해 쓰는 카드들이 좀 바뀐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겠네요. 실제적으로 그 전에 잡았던 카드를 이용해서 다음 카드를 보통 잡을 텐데 순서가 다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씩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봉인 방법이 다른 것 중에 하나 꼽으면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설정이 붕괴된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 플라이 카드 있잖아요. 네. 그 날개 카드를 잡을 때 이제 원작에서는 플라이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윈디를 쓰면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케르베로스가.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바람으로 구속해서 잡습니다. 그렇죠. 네, 새가 잡혀버리죠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굉장히 좀 설정이 거의 좀 아예 다른 경우잖아요. 원작이랑 좀 굉장히 큰 경우고 이외에도 좀 다른 세세한 좀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설정의 차이를 좀 보면은 카드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원작은 일단 19장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진짜.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애니판은 52장. 와우. 굉장히 그 볼륨 차이가 크죠. 그렇죠. 엄청 차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위키를 봤을 때는 뭐 이게 트럼프를 맞춘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늘어난 카드 수 때문에 조금 잉여가는 카드들이 있어요. 비운의 카드들이. 네, 있군요. 그런 비운의 카드들이 좀 있고, 아예 뭐 봉인된 그런 씬이 없다든지, 나중에 보니까 잡혀 있다 뭐 이 정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카드들이 조금 있고요. 그런 카드가 이제 이거 영어로 해서 발음이 다. 네. 뜨루 아시 뜨루. 그쵸. 번데기 발음 해주셔야죠. 네, TH 발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루와 이제 그다음에 리브라 하고 웨이브, 버블 이런 카드들은 따로 봉인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잉여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사일런트 이제 초반에 잡는 카드 중에 사일런트 카드 있잖아요. 네. 그 미술관 에피소드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미술관에 있던 카드였는데. 요것도 따로 이제 잡고 나서 얘를 쓰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조용히 해,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에서 쓰는 거 아니면은 뭐 쓸 일이 없지 않나. 뭔가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할 때 너무 시끄러우면 사일런트 써가지고 다 조용히 시킨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실생활에 어떤 쓰이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화에서는 따로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도 파도잖아요. 네, 근데 이 파도 카드를 굳이 쓸 일이 없는 게 워티 카드가 있잖아요. 워티. 그렇죠. 그래서 그 상위 카드에 물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캐릭터의 어떤 설정의 차이가 보이는데 크게 봤을 때는 체리 아버지가 굉장히 설정이 다른데 일단 이것도 스포가 되겠네요. 네, 원작에서는 체리 아버지는 크로우 리드의 환생 중 한 명입니다. 그 에리얼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에리얼이 환생이긴 한데 지금 이제 약간 환생이 2명으로 나뉘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아버지, 체리 아버지 유익한 씨죠. 네, 유익한 씨. 그리고 한 명은 에리얼인데 거의 이제 마력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도 조금 갖고 있다. 근데 그렇게 에리얼만큼 그 크로리드의 마력을 그대로 거의 가져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나뉘었군요. 네네. 껍데기랑 마력이랑. 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도 마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력이 없어지고 나서는 뭐 어머니 영혼을 못 본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그 체리 아버지 그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거기에 이제 크로우 카드가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납득이 좀 갈 수가 있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안 나오지 않나요? 네, 따로 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서구에 갔더니 있었다 정도였죠. 네. 그 아버지가 또 고고학 쪽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수집하다 보니 뭐 있지 않았을까 정도의 뭐 추측인 거죠. 네, 추측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큰 게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이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메이링. 메이링. 굉장히 좀 중요한 캐릭터인데. 그렇죠. 뭐 비중이 꽤 크고 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 네. 가지고 네네. 오리지널 캐릭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네. 진짜 그럼 원작에서는 안 나오나? 네, 이렇게 중요한 네. 캐릭터가 안 나오나?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메이링은 원작에서는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만화가 좀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메이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딱히 진행하는데 무리 없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샤오랑과 메이링이 사는 집의 집사였던 웨이. 네. 웨이 씨. 웨이 할배. 네, 웨이 할배도 없는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 없습니까? 네. 그리고 펜시점 주인. 펜시점 주인. 네네. 점프 카드였죠. 네, 이 그쵸, 펜시점 그쵸. 주인. 네, 점프 카드 잡을 때 처음 그 이사 오신 그렇죠. 그 인형들이 언니. 자꾸 튀어나가가지고 네네. 곤란했던. 네, 오해를 받았던 네. 도둑. 근데 이분이 네. 그래도 은근 애니에서는 몇 번 나오죠. 네. 그 에피소드죠. 그 체리와 청명 오빠와 낫딸이었나요? 그 에피소드 네. 이제 네. 그 우수시를 돌아다니면서 네네. 그 퀴즈 풀고 다닐 때 맞아요. 그 중에 잠깐 네. 퀴즈 내시는 분으로 네네. 나오잖아요. 네, 가끔 그 뭐 이제 테디베어 나중에 뭐 막 하고 할 때도 그쵸. 네, 그때도 조금 거기서 나오실 때도 있고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 길고 네, 되게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네, 굉장히 키도 크시고 네, 그렇죠. 그 클램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면 다 이제 다 예쁘고 다 미남 잘생기고. 미녀들만 네네.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또 있고요. 이제 음.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과 원작의 차이는 결말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결말도 다른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말은 어쨌든 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런 건 같은데 네. 고백에 대한 대답의 시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원작은 그 전에 이미 얘기를 듣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완전히 원작 같은 경우는 그 끝 부분에서는 뭐 거의 중학생이 되던가. 그래서 거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체리와 샤오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원작에서는 그런 뒷이야기들이 좀 나오는군요. 네네, 그냥 약간 장면 정도로만. 네, 뭐 따로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네네. 장면 정도는 존재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신연재 클리어 카드 편에서 약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 설명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네. 얘기죠. 주제가 탐구. 네, 주제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사실 주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렇죠. 그쵸, 가리키도 진짜로. 체리는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뭐 오프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름 브금들도 굉장히 좋고 그런 그쵸. 애니메이션이죠. 일단 1판 오프닝에 대한 얘기. 저는 1판 오프닝은 익숙치는 않아요, 사실 저는. 네네. 근데 뭐 간간히 뭐 조금씩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뭐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1판 오프닝 같은 경우는 총 3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예전 애니들은 다 그렇다시피 그냥 하나의 오프닝으로 쭉 가는데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판에서 오프닝 그 화면이 네네. 1판 1기 오프닝과 화면이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벚꽃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벚꽃잎이 하나씩 피면서 뭐 너를 좋아해 이게 있어요. 아시죠? 네. 그 깜찍하시네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1판에서도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는 이제 아마 그것도 다 5음절일 거예요. 5음절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그 벚꽃잎 피는 걸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저희 나라 오프닝 저희가 네네. 익숙한 그 오프닝은 네네. 일본판 걸 번역한 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저희 나라 것만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냥 그 완전 오리지널 오프닝인데. 저는 근데 사실 1판이랑 비교해 보면서 들어봤지만 저는 우리나라 오프닝이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나라 오프닝 진짜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오프닝이 저는 우리나라 오프닝에 승리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3기 오프닝 있잖아요. 3기 오프닝 플라티나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그쵸. 요거는 좀 무승부. 네, 요거는 무승부 무승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 1판에서 봤을 때 마지막 장면 그 공항 장면에서 그쵸. 마지막에 이제 고민형 딱 그거를 딱 전달하면서
딱 그때 자연스럽게 그 3기 오프닝의 전주가 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리와 샤오랑의 그간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에피소드들, 네, 그런 것들 굉장히 화면을 딱 꾸며서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나라 판에서도 그거를 자르려고 했는데 그 앞부분 전주는 못 잘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사가 겹치지 않나요? 네, 대사가 겹쳐가지고 못 자르고 그냥 앞부분 그 전주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전주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건 진짜 전주부터 딱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로 찾아봤었거든요, 옛날에.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정도로 플라티나 그 3기 오프닝은 굉장히 극장판에서 안 나오나요?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플라티나가 이게 극장판에서는 저희 나라 버전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 플라티나는 따로 뭐 이제 번안한 그런 버전이 없고요. 아예 없습니까? 극장판 1기 보시면은 그 엔딩이 그 이제 원래 원제가 머나먼 길로의 여행인가 그렇고 우리나라 번안한 게 뭐 It's My Life인가 뭐 그걸로 한 거잖아요. 약간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번안한 버전이 있어요. 아, 극장판 1기에서. 네네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찾아본 게 미국 오프닝.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 그거 진짜 무슨 유희양인 줄 알았어요, 이거. 수천 년 지나. 그쵸, 막 카드들이 막 윈디, 뭐 섀도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카드 무슨 카드캡터 체리라는 그런 깜찍하고 아름다운 그런 애니가 아니라 무슨 진짜 무슨 변신해가지고 막 악당 때려잡을 것 같은 막 그리고 막 고고학 막 이런 막 약간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굉장히 좀 뭔가 장엄해요. 막 맞아요. 웅장하고 막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체리가 이런 만화라고 하면서 약간 다시 보시게 되는 트레이딩 카드가 나와가지고 마치 막 서로 모으면서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배틀물이 됐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약간 진짜 이게 확실히 그쪽 서양 쪽 분들이 그 보시는 관점과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게 약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카드 캡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카드를 모으는 그런 마법사 같은 걸로 아예 그냥 그렇죠. 사실 주요한 테마는 샤오랑과 체리의 그런 그렇죠.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풋풋한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그냥 카드 잡아다가 마법 쓰는 엄청난 소녀라는 느낌이 더 강한 느낌. 뭐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뭐 샤오랑 정도가 되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체리에 나오는 BGM들 너무 익숙하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많이 등장해요. 이거 무슨 뭐 어디 뭐 방송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심지어 뭐 인터넷 방송이나 뭐 유튜버 분들이나 해가지고 뭐 이런 부금들은 너무 많이 쓰입니다. 워낙 좋아요. 네네. 괜찮. 뭐 연주곡 같은 것도 괜찮은 게 많고 그 다음에 그런 효과음 같은 걸로 쓰기에도 괜찮은 그런 진짜 괜찮아요. 부금들이 많죠. 사실 저희 거 편집하면서 그 부금들을 선택을 하는데 체리도 항상 후보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워요. 사실 체리도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영상물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편집할 때 저희도 아마 체리 부금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 쓸 수가 없는 진짜 굉장히 좋은 부금들이 많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짜 음악이 좋은 것들도 많은 그런 만화 카드캡터 체리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쵸?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갑니다.